검정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검정부터. 오늘 기왕 이렇게 된 거 통계부터 설명하고 용계쌤 문제 그거 차근차근 한번 푸는 데까지 풀어보고. 야 거기에도 있잖아. 아 진짜 어디 있어요? 어디? 아니 없어? 콘센트 저쪽 뒤져보면 나올 텐데. 없었는데. 내가 찾으면 어떡할래? 찾으면 땡큐죠. 아니 저쪽에 있다고 멍청아. 뭐가요? 충전기 이쪽에 있어? 아 저로 가봐. 이리 와봐. 아니 사람이 생각이라고. 아니 이쪽에도 있잖아요. 어디가 없다고요. 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없어요. 이거 없앴지. 아 그러니까 왜 없는 거야 도대체? 저기 있어. 저기. 없어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여기 없나? 여기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강인실 왜 그러지? 쌍강인실은 여기저기 많은데. 잘못 골랐다. 여기. 아 진짜 패드를 못 쓰고. 아무튼. 야, 니네 그럼 조건부 확률 같은 건 준비 어떻게 하냐? 모르지. 난 그게 걱정인데. 생각은 나? 근데 지훈 씨는 그쪽 공부 좀 했어? 조건부 확률. 니네 1학기 때, 아 1학기 때가 아니라, 그치 1학기 때 윤혜선이랑 뭐 응이야. 뭘 뭐해? 조건부 확률 기말 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 바보들아. 바보라뇨.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거라도 뽑아서 줄까. 아, 그 말이지. 어쨌든 니네가 아예 공부 안 하고 볼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근데 뭐 파일로도 있긴 하겠지만. 막 베이지 정리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모르지 않을까 그치? 아닌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교과서 왜 웃어? 네? 생각해보니까 임용배랑 유진스이랑 50대 50이잖아요. 와우. 와우. 생각보다 크네. 설명을 원하면 알았다고. 진짜. 당연히 설명해야지. 검정 내용 설명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10번이 우진이 검정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10번이 검정이 아니라고 하던데 10번 오늘 안 그냥 확률 무식이라던데. 그래서 아무도 발표를 안 해. 웃긴 건 쌤도 문제 안 풀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 쌤 발표를 한 애들이 없잖아요. 그 문제 그냥 됐어요. 그러면서 시험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네가 아니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10번이 뭔데? 그 수송하지 암송하지 그 나오고 있어. 2.58이었나요? 아 확률 문제네. 그리고 그 두 확률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와도 돼요? 아니
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저. 나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죠. 토요일 날 돼요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1학년들 파이널을 해. 아 지켜? 2학년들 복사 사이 할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일요일날은 다른 거 해야죠. 일요일날 뭐겠지? 정보야 어차피 정보 수학이야. 그 수학 그거 모아도 되겠네. 근데 내 일요일날 못 깨요 선생님. 이게 진짜 뻔뻔하다냐? 일요일 날 지만 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요일 날 내가 한데 일요일 날 저녁에 내가 수업이 있어. 그때부터 개강에 이제 신입생들 아니 이거 벌써 아직 기말도 안 끝났는데. 걔는 기말이 끝났잖아. 맞아 쌤 걔네 11월 초에부터 알아요 중3들 주변에서. 아니 고3들도 그렇잖아. 중3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 중3은 더 다르지. 얘네는 이제 끝났는데 뭘. 아 여기야 인터넷이 너무 느려. 아 진짜 짜증나. 잘 찍히면 봐야 되는데. 자 검정 설명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걸 가져온 거는 뒤에 있는 단어 평가 있는 문제나 그냥 같이 보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먼저 조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명배쌤 프린트를 보자. 와 내가 그거 혹시나 어디에 있는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공부사 문제집들만 싹 다 뒤졌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씨. 와. 조선시대 책에 있는 거. 그럴지도. 자, 근데 윤배쌤 되게 얼굴은 진짜 공부 딱 교수님처럼 생기셨어요. 노신사 느낌? 어? 맞아요. 신사는 아닌 것 같아. 아, 그게 중요해 지금. 검정. 오케이? 진짜. 자, 검정이라는 건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만약에. 실험을 하면은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가설이야. 그게 가설이라고. 내가 어떠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실험 데이터가 이 가설이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대한 그 확인적. 그게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지만 그걸 토대로 이제는 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추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검정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추정. 자, 그래서 검정에는 일단 시작을 할 때 가설 설정을 먼저 하는데요. 너희들이 우리가 수학을 하지만 여기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 자, 뭔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다 혹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확률은 매우 작다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준비가 되어야 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서야 되거든요. 자, 당장 이 가설의 H1과 H0라고 해서 얘를 대립 가설 그리고 얘가 귀후 가설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검정에서는 이 귀후 가설이 주인공이에요. 무조건 귀후 가설이 짱이야. 모든 거의 베이스는 귀후 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제일 만만한 게 제약회사예요. 제일 만만하다는 했어요. 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을 했어. 네.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이 기존의 것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있다. 아니면은 새로운 뭐 병이 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다. 라는 걸 입증하려고 실험을 막 할 거 아니야? 진짜. 자, 그랬을 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그 약이 효과 없음 이거고요. 대립가설은 굿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새롭게 만든 이 약이 와우 이렇게 되려면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시중에 팔릴 거 아니야.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얘가 귀무가설이고 얘가 대립가설이 되냐? 이거는 잘 봐.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 대립가설과 귀무가설 중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약을 팔려면. 그렇지. 대립가설이 참이 되길 바라는 거겠죠? 즉 귀무가설이 거짓으로 판단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이에요. 너희들은 한문을 많이 안 배우죠? 귀가 무슨 귀죠? 돌아간다 무로. 아니게 그렇지. 되는 거. 얘가 제발 아니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마음에서 이름이 귀무가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의 주인공이며 귀무가설 이럴 때는 이 친구가 귀무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 이 얘기. 그리고 이 얘기. 예를 들어 거기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몇 쪽인가요? 시간 어쩌고저 좀 280점? 네, 280%. 차라리 책 따라갈 거예요. 네. 책을 따라갈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이러한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하고 데이터가 나오겠죠? 나온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잘 봐. 어떤 개념이냐면 이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띄어 네. 어떠한 분포를 띄는데 귀무가설이 참인 상황에서 내가 만든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낮아 만약에 참이 기무가설인 거예요? 잘 들어. 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실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낮다면 좋은 거죠? 좋겠니? 안 좋죠. 왜? 왜냐면 기후가설이 그러면 내가 한 실험 데이터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나올 확률이 높으면 귀무가설이 참인 거야. 효과 없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나온 실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낮다면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거꾸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좋은 거. 그러면 굿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 들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에 있으면은 귀무가설이 어떻게 돼? 거의 없는 거죠.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짓. 오케이? 아. 그래서 그때 귀무가설을 뭐 한다? 리젝한다. 즉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효과가 있다. 기각한다라는 건 이제 이 약을 팔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야. 변화 무슨 변화예요? 귀무가설이 거짓이라고 판단될 그 확률. 기각될 확률이 좀 적다고요. 그렇지. 아, 그걸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저번에 추정 이야기할 때 알파라는 표현을 썼어. 알파라는 표현. 얘는 0.01, 0.05, 0.1 정도가 문제에 보통 나오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유의 수준 0.05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5%, 1%, 10%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의 수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유의 수준을
어떠한 항목마다 원하는 유의 수준이 달라요. 방금 이야기한 이런 신약 같은 경우는 엄청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높아야겠어, 낮아야겠어? 맞아요. 낮아야죠. 유의 수준이 아주 작아야 돼. 유수준이 작으면 기무가설이 될 확률이 좀 적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건 된다. 그러면 낮아진다는 건 된다는 거네요. 된다라고 너 그렇게 표현하면 대리가-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대입가설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야. 근데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각이든 채택이든 결국에 표현을 할 때는 귀무가설이 주어가 돼. 아니 그럼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 그게 그럼 변화가 없는다는 거죠.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국구 대립가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아 변화 있다라는 거 할게요. 아니 그럼 네가 방금 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굿굿굿이랑 효과 없음 때문에 살짝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왜 효과니? 이게 굿굿굿 아니 효과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효과가 있는 게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걸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게 지배지 않다? 아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원하는 대로 약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나는 이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아무튼 오케이 자, 유의수준이 높다. 유의 수준은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정은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검정 통계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놀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떤 분포를 띠는지를 파악해야 돼. 세 번째가 유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기각력을 설정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나온 그 데이터가 결과값이 기각력에 있는지 아니면 기각력을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검정 통계량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검정 통계량이다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기각력에 그 결과값이 포함되면 기각을 하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얘를 채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가설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기각력이 양쪽에 생기는 게 양측 검정, 기각력이 한쪽에 생기는 게 단측 검정이에요. 요 순서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는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배운 거는 뭐밖에 없냐? 정규분포밖에 없어. 그래서 아주 심플해.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진짜. 너희들 머릿속에 1.96, 2.58, 1.65 물론 이거는 시험에서 주어지지만 그냥 거의 그냥 자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익혀진단 말이야. 1.65가 단측이고 단측. 1.96이 그치? 양측 5%일 때 2.5%는 뭐죠? 1%. 아, 1% 양측. 아, 맞다. 말은 이렇게 하고
결국에 문제를 가지고 대응시켜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예제 1번 284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의 무게가 평균이 100g이고 분산이 25g이야. 이게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평균이 100g 그 다음에 분산이 25. 아니, 근데요 이거 굳이 음.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설비를 교체했어. 그럼 최근에 만든 거에서 추출을 하는 거지. 이거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살짝 모호한 게 검정이야. 예전에 만든 게 꼭 모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모집단 개념으로 하면. 왜냐? 새로운 설비 하에서 만든 이만큼의 물건들이 있어. 실제로는 여기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출을 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에서 추정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원래 모집단이잖아. 그런데 모집단을 일단 이걸로 봐. 알겠어요? 그러고 여기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100개를 뽑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마주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n값이 되게 커.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이 100.64라고 되어 있어요. 100.64. 이거는 x바. 표본 평균. 오케이?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변화가 있는지야. 작아지거나 커지거나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지야. 오케이? 이러면 변화라는 거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알파가 0.05. 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설 검정. 이 문제에서 가설 검정은 가설 설정은 자 H1, H0 순서예요. 무조건. M이 100이다. 그리고 100이 아니다. 오케이? 100이 아니다가 변화가 생겼는지 생기는 거 대립가설, 귀문가설. 변화가 생기면 대립인 거죠. 그래서 너가 이해를 했잖아. 그럼 굳이 자꾸 그걸 말할 필요 없어. 아니, 왜냐면 말하면 너도 헷갈릴 거야. 변화가 생기는 게 대립가설이 아니라 그냥 너희 머릿속에 귀문가설은 언제나 는이라고 보면 돼. 는이 귀문가설이야. 오케이? 왜? 그냥 그대로. 오케이? 유지. 이렇게 보시면 돼. 대립가설에서 는을 볼 수는 없어. 절대. 그러네. 자,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놀 값 자체가 뭐냐? 얘야. 얘. 표본 평균. 내가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가 얘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 X반은 어떤 분포를 띠죠? 분포?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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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이 이러한 분포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검정을 하려면 추정을 모르면 검정을 못해. 알겠어? X반은 노멀 이 100 그대로 가져가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그마가 5인데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응? 100도 n으로 써줄게. 알겠어? 자, 근데 그렇다라는 건 얘를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얘는 표준정규 분포를 띄는 거야.
알겠어요? 표준 정리는 부가 0,1? 응.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얘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얘는 100, 루트 100분의 5의 제곱, 즉 계산해주면 2분의 1의 제곱, 또는 표준화시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눈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둘 중에 하나를 검정 통계량으로 잡는 거예요. 위에 걸 잡아도 되고 밑에 걸 잡아도 돼. 표준화를 시켜서 잡아도 되고 안 시킨 채로 잡아도 돼. 그런데 보통 편의성은 아래쪽이 더 편하겠죠. 어차피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의 수준이 0.05야. 그거에 해당하는 기강력을 마찬가지로 얘로도 잡아보고 얘로도 잡아볼게. 유의선이 0,0. 기강력 양측 검정이죠. 그럼 양측 검정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여기가 더해서 0.05가 되는 거 추정해서 표준정규 분포 기준으로 1.96 마이너스 1.96이라는 걸 배웠어. 오늘 값을 준대요. 그래서 기강력은 이렇게 써주면 기강력. 가끔 선생님들 중에 집합 표시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선생님 입맛에 맞춰주면 돼. 이 기강력,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 얘를 가지고, 왜? 얘가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도 기강력은 또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서 100을 더해주면 돼. 즉 마이너스 0.98이니까 99.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100 더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100.98이 되겠지. 이게 기강력이야. 여기까지 하면 문제 다 푼 거야. 네, 근데 이거 C 어떻게 나온 거예요? X가? 지난주에 추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아가 아니라 이게 Z야. 그걸 X바에 대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X바에 대해서? 어? X바는 왜? 이런 분포를 하니까. 제가 일부러 계속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느 한쪽만 알지 말고. 물론 책은 자꾸 아래 방향만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기강력이라는 거는 Z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야 돼. X바가 몇이 나왔어? 100.64가 나왔어. 100.64가 나왔어. 그러면 요 기강력으로 판단을 해봐. 기강력에 100.6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H0를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표준화된 값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0.64 나누기 0.5니까 1.28이 되겠네요. 자, 1.28 마찬가지로 기강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H0를 채택하게 된다. 이게 검정의 전부야. 이걸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비율 추정, 모비율 검정 그것만 추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모비율? 그건 뭔데? 그 밑에 나오잖아 이제 모비율. 근데 모비율도 결국에 어때? 똑같아. 알겠죠? 자 그럼 모비율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책판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될까? 딴 거 없어. 계속 반복해가지고 반복 검정은 딱 요 패턴으로 가는 거야. 요 4개 1, 2, 3, 4번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국어적으로만 이해 잘 하시면 돼요. 자,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추정에서 표본 비율 분포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돼.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띠는가. 자, 리뷰를 한번 하자면요. 모 집단의 모 비율이 P인 이러한 모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좋겠다. 어떤 무음으로 항상 해놓는데. 예상? 모비율. 자, 그래서 모집단이 이러한 데에서 n개의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그 중에 OK라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X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X는 바이노미얼 NP였고 얘는 노멀 NP, 루트 NPQ의 제곱이었어. 자, 이때 표본 비율은 n분의 x를 의미하며 x를 n분의 1로 나누면 길의 값은 n분의 1로 줄어들고 분산은 n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 루트 n분의 pq였어. 이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야. 지난 시간? 추정해서 지난주에 한 거야. 지난주에? 그렇게 자꾸 뭘 이걸 했냐 막 이런 표정 짓지 좀 마. 그리고 우진아 제발 학교에서도 좀 수업을 들어봐. 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씨. 생전 처음 듣는 거라는 듯한 표정을 저렇게 지으면. 네. 일단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야 이제 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모비율의 검정. 제가 아까 모집단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진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해. 그래서 이건 모비율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어떤 집단에 해당하는 거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 문제 2번을 가지고 해볼게요. 마침 거기 풀이도 없고 대통령 선거 근데 이 응.
문제 1도 아니고 문제 2. 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출구조사를 해요. 이때 후보자가 2명인 한 선거구에서 임의로 뽑힌 한 출구조사의 응답자는 1번과 2번 중에서 자기가 투표했던 후보를 답하게 되는데 1000명을 뽑아서 출구조사를 했어. n이 1000이야.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써놔야 돼. 그래서 1번 후보자의 투표자가 530이었대. 네. 즉 표본 비율이 0.53이에요. 표본 비율. 알겠어요? 그러면 1번 후보의 득표율이 0.5를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때 1번 가설 설정. 얘기했어요. 이 H0 쥐무 가설은 언제나 는이라고. 그럼 얘는 0.5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기무가 한마디나.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자기는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로 통일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한테 좀 더 용배가 권해요. 무조건 는으로 쓰래요. 어? 용배가 무조건 는으로 쓰. 그러니까. 그지 가설은 땡땡은 지적해요 아니요? 아니 이거 뭐 땡땡은 아니요 그걸 쓰면 개보라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책에도 왜냐면은 이하도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너네들은 무조건 이걸로 기억하는 게 왜냐? 왜냐? 귀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전개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 그렇지만 는이다라고 해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 P는 0.5라는 가정하에 이 친구가 어디쯤 있냐 이걸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자, 2번 검정 통계량을 설정한다. 당연히 이 친구죠. 그죠? 당연히 이 친구인데 얘가 어떤 분포를 띄어? 어떤 분포? 저 N 뭐라고 썼어요? 눈물. 다 노원이요. 응. 정규 분포. 정규 분포 0.5 루트. 자, n이 1000이야. p하고 q가 둘 다 0.5, 0.5야. 그지? 그러면 1000분의 0.5, 0.5 루트 씌우면 위아래에다가 100 곱하면 빡세. 그냥 100분의요. 아니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10분의 1 밖으로 빼내고 루트 10분의 1. 그죠? 그러면 200분의 루트 10. (200분의 루트 12)라는 값이 나와요. 표준 편차가.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유의 수준이 몇이냐? 0.05야. 알파는 0.05야. 에 해당하는 기강력을 구해보자. 기강력.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작업을 한 얘가 아까 얘기했죠. 자, 기강력은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한마디로 0.5보다 크다. 즉 이쪽으로. 작다면 이쪽으로. 그래서 0.05에 해당하는 Z값이 1.65예요. 근데 이게 단층인지 어떻게 알았다고요? 문제 나와 있잖아. 50%를 초과하는지를 알 수 있냐? 네. 초과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초과가 뭔지 몰라? 더 크다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더 크다. 근데 단층이다. 크거나 작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1.65보다 크다가 기강력이 되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0.5 더하기 1.65 곱하기 200분의 루트 10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게 기강력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구한 0.53이라는 데이터는 기강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0.5를 빼고 200분의 루트 1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거는 약 3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200분의 3분의 100분의 3이에요. 대략 이 정도 되죠. 대략 이 정도 되죠. 자, 1.65보다 큰가요? 네. 그럼 기강력에 포함되죠? 기각한다. 따라서 H0를 기각. 즉 지지율이 50% 초과라고 할 수 있다. 네, 근데 저 응. P랑 Q가 0.5, 0.5였던 이유가 뭐예요? 뭐? P랑 Q가 P랑 Q가 0.5랑 0.5였던 이유가 P가 0.5니까 Q가 0.5지. 아, P가 0. 아, 네, 됐어요. 아니 진짜 죽을래? 아니. 자, 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끝나. 자, 56. 뭐냐? 56. 너네 학교 근처에 있는 동 이름이죠? 오류동. 자, 56. 자, 다시 제약회사 데리고 올 거예요. 예. 자,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신약이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이렇게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어떤 거냐면 검정 통계량이 이런 분포를 띄는데 내가 실험을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운이 나쁘다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있는 결과값이 나와버렸어. 기강력에 있는 결과값이 나와버린 거야. 효과가 있는데 아니,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자,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하게 된 거잖아. 어? 그러네. 저 끝에 있는 데이터가 나와버렸으니까 아하.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참이라고 말해주세요. H0가 사실인데 참인데 뭐가 다르지? 참인데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막 실험을 존나 하니까 결국에 이 약이 없다라고 판정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실험 한 번이 어떻게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바람에 H0를 기각하게 됐어. 안 되는데.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에 약을 팔게 돼요. 근데 이 약은 어떤 약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실제로는 약을 판다고. 그러면은 뭐의 위험을 받아? 생명이 위험해지지. 알겠어요? 네. 뭐가 참일 때? H0가 뭐가 참인데 참일 때? 이걸 기각했을 때. 그럼 거꾸로 H0가 거짓이야. 그런데 아니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이 H0를 채택하게 되지. 이거 신약 진짜 약이 좋은 놈인데 발로 실험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약을 못 팔게 됐어. 그럼 그 경우에는 뭐가 날라가? 실험에 쓰인 돈이 날라가요. 자,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도덕 체계에 쓴다 생각하고
돈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분명히 중요하죠.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 되겠지? 생명이 위협받는 게 더 위험한 거지? 네. 그래서 얘를 제1종 오류라고 해요. 이것도 했나? 되게 잘했어요.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교육 일단 알아. 문제 보면 있던데? 없어요. 없어? 아, 문제 없어? 왜 나는 이거 심수 체계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아, 순수책에서? 책이 있을 수도 네. 네, 수업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책이 어딨어요? 그러게. 없네? 근데 저기 나오면 솔직히 국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1종, 2종. 근데 저기 필요 없으면 사실 쌤이 10대를 하고 있어요. 맞아. 아니 나는 이게 왜? 그냥 이거는 그냥 유희로 드러나. 그래서 이 1.56가 발생할 확률이 유의 수준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얘가 유의 수준이다.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를 제2종으로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진짜 1종.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잠시 후에는 거기 22페이지에 있는 나이트의 수명부터 차례대로 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나이트의 수명. 나이트 형제. 아닌데. 이게 어떻게 알아? 제가 형제인지 알지? 나이트가 그 형제가 아니라 다른 건데요. 걔도 형제가 있을 수 있지. 같은 공장에서